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나는데 굉장히 반갑네요. 그렇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업을 고려를 할 때 생각해야 하는 5가지, 그 중에서 이제 3번째부터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꼭 창업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 사업 아이템까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업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한 이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운동장에서 열심히 삽질을 해도 누군가 그 삽질에 대해서 뭐 구경을 하거나 거기에 흙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나는 삽을 파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업화 시키는 것을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죠. 계획을 세워야죠. 사업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남들이 하지는 않을까? 경쟁사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시장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똑같은 생각을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그들보다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쟁 우위도 따지고, 약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우월한 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분석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이러한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해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할 때, 그리고 기업에서 오래 일했잖아요. 기업에서 일을 하고 내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의 사업 모델, 이 하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2가지 도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혹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보면 보이세요? BESI가 있죠. 이거는 바로 이니셜인데요. B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고요. E는 임플로이, S는 셀프 임플로이, 뭐 자영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I는 인베스터, 투자가예요. 보시면 회사원이죠. 뭐 예를 들어 커피숍 사장님이에요. 큰 사업체의 사장님이고, 나는 돈이 있어서 자본으로 투자를 한 투자가예요. 이쪽은 나의 시간이 곧 돈입니다. 내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월급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내가 셔터를 올리지 않으면 나는 커피를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은 어떨까요? 회사의 시스템, 뭐 에어비앤비, 우버, 사장이 직접 택시를 모나요? 직접 프론트에서 안내하나요? 그의 시스템이 그에게 돈을 가져주죠. 투자자는 어떤가요? 내가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아니면 뭐 벤처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직접 가서 그 회사를 운영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나의 자산이 나에게 인컴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 대기업에서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자유로울 수 없겠다. 그리고 제가 이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건 바로 이 도표입니다. 자,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시간 많고 수입 많고 보시면 돼요. 직장인들 어느 부면에 있냐? 바로 3분면에 있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렇죠? 회사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렇죠? 3분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기가 막힌 치킨을 팔 거야. 그렇지만 여기도 매여 있어야 돼요. 여기도 상대적으로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보면 여기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변호사 보면은 변호사 돈 잘 벌지. 그렇죠? 그렇지만 시간당 임금이 조금 높은 것뿐이지 이 사람도 자기가 일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죠. 임원입니다. 기업의 임원. 좋을까요?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회사에 들어갈 때는 내가 임원이 되겠다는 풍운의 꿈을 안고 이제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확률이 어떠냐 보면 21.6년이 걸리고 확률이 0.6%래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디자인 경영센터에 있을 때 임원을 모셨는데 그 임원의 시간 타임테이블이 15분 단위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분에 맞춰서 저도 새벽 6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했어요. 참 굉장히 장려된 삶일까. 그래서 저는 1분면에 있는 사람, 여기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 누굴까 궁금해졌어요.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책을 들고 있죠. J.K. 롤링이죠. 이분의 해리포터만으로 얻는 인세가 연간 2천억이 넘습니다. 영화 수입, 광고 수입, 책을 파는 모든 수입을 합쳐서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1위예요. 대단하죠? G-드래곤. 이분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직접 작곡을 하죠. 그래서 인세도 1년에 몇 억, 7억 이상을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분, 서태지와 아들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영향력이 커졌죠. 왜? 바로 그 YG라는 큰 기획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아이돌들이 이 양현석 대표의 자산이죠. 그렇죠? 직접 노래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분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지금 80세가 넘었어요. 작년 재작년인가 DDP에 전시를 하러 왔습니다. 이분이 디자인한 유명한 게 바로 이제 이렇게 팔 이렇게 올라가는 와인 오프너예요. 여자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된 거 아시죠? 그거를 1964년에 처음 디자인해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죠? 지금 25년이 된 그 제품이 여러 제품 많이 디자인하셨어요. 하지만 그러한 제품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디자인을 멋지게 하면서 삶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저도 디자이너로 태어난 게 참 행운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나의 창조물, 내가 만든 그 무언가가 나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비즈니스 모델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드림클립을 중국 공장을 개발해서 이제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콜롬비아에 가서 전시를 하기도 하고 런던에 가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처음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해진 거죠. 내가 창업이라는 것은 확실해. 그렇지만 나는 왜 이 분야, 이 아이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이 철학이라는 것이 중간에 생긴 거예요. 바로 이 한지, 한국의 K-디자인이라는 거에 말입니다. 한지가 왜 좋은지는 아세요? 그냥 한지니까요. 잘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직시 심체 요절이라는 건데 638년이 됐어요. 보면 현존하는 인쇄된 활자책 중에 가장 오래된 겁니다. 프랑스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잡지 보세요. 잡지 그냥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옆에 커버 노래지죠. 햇볕에 두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637년 동안 살아남아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지는 색의 변색이나 변함이 없이 이 글자를 637년 동안 보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600년 못 사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관심 있을까요? 누가 관심 있을까요? 네, 우리 후손들도 관심이 있겠고 문화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피라미드, 2000년 된 이온이나 기둥 이런 것들을 계속 퇴적되지 않겠습니까? 침식되고 이러한 것들을 잘 감싸고 벌레나 다른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한지가 곁에 있다면 이들에게는 아주 값진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영국이나 프랑스에 다녀보면 한지에 대한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지는 이렇게 지금 절 바닥에도 쓰여요. 절 바닥에 보면은 우리 장판하면 비닐 장판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지 생산이 없을 때 PVC로 만든 그 대량품이고 이렇게 장판이라는 것은 한지 6겹을 겹치고 기름칠, 오칠을 해서 방수 그리고 생활 방수가 되게 만든 우리 고유의 재질이에요. 85년도 사진인데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시아 최대 생산국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장이 컸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공장 굉장히 크죠. 근데 이 같은 공장이 지금은 아주머니 몇 분만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3대째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 이렇게 훌륭한 한지가 우리가 쓰질 않아서 이렇게 점점 쇠퇴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 우리의 지금 단절된 그 깊은 고를 어떻게 을 거냐. 한국의 열은 반드시 전하고 우리 현대상에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현대 생활 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전유신이라는 저희 브랜드의 철학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뭐 예를 들어 요즘 뭐 전지현 씨가 내 여자친구다. 너무 좋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여기 여자분 공유가 내 남자친구야. 너무 좋겠죠. 근데 왜 웃으세요?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공유가 내 진짜 남자친구가 될 일하고는 사실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죠. 오히려 내 옆에 내가 항상 칭얼댈 때 봐주고 영화 보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는 내 남자친구가 훨씬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전통 공예를 좋아해도 저 장이 400만 원이야. 아, 정말 갖고 싶어도 그림의 떡인 거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갖고 싶고 가질 수 있고 우리 생활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장판지는 방수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테이블 매트, 지금 보시면 이게 이 장판지로 만든 테이블 매트입니다. 그리고 접어서 이제 음식 간단한 다과를 담을 수 있는 바스켓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요. 뭐 티슈 케이스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카드나 명함을 놓을 수 있는 명함 지갑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활용품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단청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죠? 뜻은 잘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두고 보기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발전이 있을까? 우리가 옆에서 계속 사용해야 스마트폰처럼 발전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청이라는 것도 곁에서 두고 볼 수 있게 생활용품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전통 문양인지 모를 수 있어요. 예쁘다. 이게 뭐야? 알고 보니 이게 2500년이 넘은 한국의 얼이 숨쉬고 있는 단청문이래 라고 하면 어때요? 뭔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싶고 가질 수 있고 충분히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브랜드, 이 전통,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이제 그 다음은 바로 내가 이 사업을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입니다. 근데 저 사업 혼자 할 건데요? 그냥 저는 누구랑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사업을 혼자 시작하시게 되더라도 만나는 사람은 무수할 겁니다. 그렇죠? 누가 있을까요? 뭐 내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직접 만들지 않는다면 내 그것을 만들어주는 공장이 있을 거고, 작업 공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내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마케터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 파트너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고용도 해보고, 고용을 많이 해보기도 했어요. 뭐 신입사원 11명 막 채용해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경력직도 채용을 하고, 동업을 하기도 하고, 프로젝트를 뭐 7명이서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가장 얻은 큰 교훈은 멀리 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빨리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돼서 빨리 이 아이템을 성공시켜서 일찍 은퇴해야지. 내가 기여한 부분은 이만큼이야. 너가 기여한 부분은 저만큼이니까 저만큼만 가져.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바로 앞에 내가 진짜 밤새고 고생한 것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거든요. 그렇죠? 저 친구는 나보다 덜한 것 같고, 저 파트너는 내가 디자인한 걸 그냥 만들어준 것만 같고. 근데 그러한 생각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 굉장히 후회스러웠어요. 왜냐? 사업이라는 거는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될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들을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눠서 그 다음에 성장 동력으로 쓰지 않으면 내가 어려울 때
정작 그 사람들은 내 곁에 있을까요? 그쵸? 그런 것들을 초반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해외 전시를 하다 보면 이 바이어는 살 것 같고 이 바이어는 안 살 것 같은 느낌이 와요. 하루 종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얘는 꼬마애 같은데 그냥 내가 좀 단순히 그냥 가볍게 설명하고 넘기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저는 그때 초반에 정말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그래서 옆 부스 사람은 쟤는 안 사. 쟤한테 저렇게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스를, 이 부족한 부스를 찾아주는 고객인데 열심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맥진해서 이제 전시 6시에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꼬마 숙녀가 다시 오는 겁니다. 근데 뒤에 굉장히 늙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프랑스의 유명한 유통 상점의 회장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열심히 설명을 해줘서 제 제품을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대하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해야만이 나중에 후회가 적게 되겠죠. 스타트업은 굉장히 외로운 길이에요. 지금 안 돼봐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의 고민, 결정, 많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 사업 방향 이런 것들을 모두 혼자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창업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만드는 걸 잘해, 디자인을 잘해, 나는 무엇을 개발하는 걸 좋아해. 창업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30%. 그리고 내가 못하고 처음 하는 일, 생소하는 일 70%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만드는 거 잘하는데 사람을 관리해야 되네? 나는 만드는 거 잘하는데 고객을 관리해야 되네? 난 말도 잘 못하는데 전화를 자주 받아야 되네?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견뎌내려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로 좋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고비마다 나를 위안시켜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이 무거운 돌을 같이 들어줄 수 있는 동지가 있으면 더 좋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팀 프로젝트 하시잖아요. 많이 싸울 겁니다. 왜 쟤는 맨날 모임에도 늦게 나오고 밥 먹느라 하고 커피 마시느라 하고 내가 혼자 일을 다 하는 것 같지? 그 친구 오면 토닥토닥 해주세요. 언젠가 내가 굉장히 곤란한 시점에 빠질 때 그 친구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함께 보듬고 끝까지 쟤 버리고 프로젝트해.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한번 내가 지금부터 사업을 연습한다 라고 생각하고 파트너를 관리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한번 제 시간에 나오게, 일을 제대로 하게, 과제를 해오게 한번 같이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동업자, 파트너, 거래처, 투자자, 소비자 이러한 무수히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는 일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직장에서도 아니면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의 놀이방에서도 무수히 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의 관계를 연습해 두는 것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기업에서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연습을 하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에 창업을 하려는 많은 청년들은 그러한 훈련,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3년 선배, 5년 선배 있을 겁니다. 내가 같은 분야의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믿고 언제나 편하게 전화해서 뭔가 물어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힘들 때 기대할 수 있는 멘토, 스승들을 지금부터 유심히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과제하거나 프로젝트 할 때 선배들의 조언 듣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육아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선배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아주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사업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부모님은 굉장히 말리셨습니다. 왜 그 안정된 대기업을 버리고 그 힘든 길로 나아가고 하느냐. 아빠를 보고서도 모르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저는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제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부닥쳤을 때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많은 일들을, 많은 의사결정 순간순간마다 부모님과 상의하곤 해요. 부모님이 큰 답을 주시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위안이 되고 나는 뒤에 든든한 백이 있는 것 같은 위안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만이나 이탈리아의 많은 나라들이 가족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요. 왜냐? 사업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 배신당하는 일 이런 거 많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한국 봉포한테 사기당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배신하지 않을 우리의 가족. 그래서 가족 비즈니스가 그래서 성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에서는 지금 6대째 가업을 이어서 경영을 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될 때 베풀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20대잖아요. 아직 5분의 1 정도 사셨어요.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만났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분야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잖아요. 내가 모르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할 때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아까 그 꼬마 숙녀처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유 있고 그래도 베풀 수 있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 진심을 전달해 두세요. 그래야 힘들 때 아주 큰 위안이 될 겁니다. 혹시 동의되시나요? 네. 저는 가끔씩 지금까지도 동업을 해서 아직 사업을 잘하고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어려웠을 때 같이 시작하면 그래 우리 같이 라면 먹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래 우리 열심히 할 수 있어 화이팅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잘 될 때 깨지기가 쉽다고 해요. 내가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내가 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내가 근본적인 수익의 원인인데 쟤는 마케팅만 한 것 같은데, 이러한 심정을 가질 때 그 둘의 관계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구글의 창업자죠. 세르게이 브린과 누구죠? 레리 페이지. 이 사람의 좋은 관계는 지금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러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도 저는 이제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실제로 국내의 한 대기업과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 제가 그 제품을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파는데 이 대기업이 중국의 카피 제품을 하다가 국내에 파는 겁니다. 게다가 5분의 1 가격으로.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유통망도 가지고 있고 막대한 직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하는가. 그럴 때 제가 기업에서 일할 때 특허 분야에서 일하시던 변호사님들, 이러한 분들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저한테 이제 사과하고 제품도 다 전량 수거를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기업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JTBC에 보도가 됐습니다. 다른 디자이너의 상품을 중국에서 똑같이 수입을 해서 불법으로 판매한 일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업체는 아직도 멀쩡히 있어요. 잘 아시는 기업이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점점점 그 외부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와 초반에
싸운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저는 3년 동안 굉장히 소송을 2개나 겪어야 됐거든요. 소송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셔도 됩니다. 그건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힘이 되어준 건 회사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송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사실을 몰랐죠. 그렇지만 상대방에서 제 월급을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사부서에 보고가 되겠죠. 그래서 부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싸움이 났는데 죄송하게 됐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부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달에 2번 기일에 나가야 됩니다. 재판장에 서야 돼요. 다행히 회사는 양재였고 서초동까지 가는 게 멀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부사장님께서 2번 조퇴하지 말고 다녀와라. 대신에 꼭 이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그 2 소송을 3년간의 싸움 끝에 이겼어요. 당연히 이겨야 하는 것이었지만 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회사의 그러한 지원, 팀원들의 응원, 격려가 없었더라면 저는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열심히 응원해준 덕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 너는 소송을 겪게 될 거야. 너는 어떻게 괴로움을 겪게 될 거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매 순간 매 순간을 진실되게 사는 거 그냥 말하기는 쉬워요. 그렇죠? 그냥 좋은 말이지. 하지만 저는 제가 아직 40이 안 됐습니다. 40이 안 된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결국의 답은 진실되게 사는 겁니다. 진실되게 살고 남을 진심으로 위하고 불의에는 맞서고 정의를 위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뼈저리게 깨달았고요. 창업은 혼자 하고 혼자 여러분이 갑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갑부가 되는 그 길에는 많은 사람의 노력이 존재한다는 것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굉장히 힘든 기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실되게 살고 정의를 위하면 내가 지금은 가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저 달을 보고 나와 함께 합니다. 내가 저 달에 가겠어. 나는 한국의 열을 세계에 전하겠어. 이러한 큰 뜻,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시도하는 수많은 것들, 그 행동들, 언행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도와줍니다.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에 좋은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진 게 없다고? 흙수저라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 내가 했을 때 가슴이 뛰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가, 내가 나중에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의 삶이 보람될까, 그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부지런히 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달에 가기 위해서 하는 많은 시도들이 이렇게 스위스의 한 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제품처럼 우리나라 디자이너의 제품들이 이 박물관에 수없이 꽉 차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요. 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5.1이 아니고 I예요. I.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앞에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내가 이 모든 것을 걸 수 있을 만큼 난 준비되었는가. 내가 던져볼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포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저가 있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많고 친구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선택 A를 위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비굴해지지 않을 것인가. 멀리 보고 높이 볼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젊어요. 이제 100살이 넘게 삽니다. 5분의 1 사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갈지 충분히 던지고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절대 내가 잘 안 됐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비굴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날은 계속 오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본인의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경험을 그리고 에너지와 함께 충분히 도전하셔서 앞으로 뭐 취업을 하던 창업을 하던 아니면은 뭐 자영업을 하던 전문가가 되던 많은 곳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가 가는 길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네, 일단 창업도 창업이지만요. 좀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대단하다고 느끼신 점이 여성 CEO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네. 여성 CEO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여성 대표님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여성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그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내가 여자였기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아니면 불이익을 받았다, 이점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되게 특이하죠?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아까 만약에 직업군이 달랐다면 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이나 영업이나 고객을 직접 대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업이라면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이 수익으로 바로 직결이 된다면 내가 외모에도 더 투자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뭐 일을 하면서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강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있었을 때 여성이어서 좋았다, 나빴다,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 아니면 특별히 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특이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이미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자체가 성별에 관계없이 내가 창조하는 그 어떤 제품이 나의 얼굴과는 상관없이 어떤 매장에 유통이 되고 어떤 전시장에 전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아닌 나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매력적이어서 편리해서 좋아서 어떤 이유로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업이 달랐다면 조금 다른 고민을 할 수 있었겠죠. 예를 들어 나의 외모나 나의 언행이나 나의 스타일이 나의 사업 모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예를 들어 배우거나 뭐 이랬다면 뭐 그랬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 다행히 배우가 아니고 그렇죠. 다행히 내가 무언가 사업을 하는 그 사업 모델 자체를 나와는 별개로 브랜드화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표로서는 또 많은 사람들을 직원으로도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을 그렇죠. 만나야 하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아까 그 말씀드린 제품 드림클립이라는 거를 공장을 처음에 한국에 뒀어요. 근데 제가 중국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 공장의 사장님들은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 저를 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업무가 끝나고 그 다음날 납품이 있어서 새벽 2시까지 업무가 끝내야 되는데 2시에 가보면 술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대기업 거 밀려서 네 거 오늘 못한다. 난 내일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번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고 나니까 여기서는 일을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단가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겠고, 저는 중국 시장이 그때 당시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중국 시장 공장을 개척을 했고, 공장에서는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냥 외국인 CEO인 거죠. 가서 당당하게 CEO 대 CEO로서 대접하고 약속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그런 거는 생각이 나네요. 창업에 대한 질문도 참 많았는데요. 일단 창업을 좀 언제부터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그 1등으로 들어갔잖아요. 엄청 기대를 하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사실 1년이 안 돼서 나올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바깥을 좀 돌아다녀 봤죠. 친구들 그 독립 디자이너로 하는 사람, 스튜디오 연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괜찮아? 어때? 뭐 힘든 점은 없어? 이렇게 막 조사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힘든 거예요. 밖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혼자 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그에 반해서 난 누리는 게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 부품처럼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고쳐먹고 다시 뭐든지 내가 배운다는 생각으로 경영 수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하니까 일도 더 재밌게 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고 성과도 나니까 기회도 많이 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8년 다녔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관리자가 되는 해였어요. 제가 제 진급 시험에 강한가 봐요. 진급 시험마다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부서도 옮겨 다닌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니저 진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매니저가 되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회사와 나의 디자인 활동을 병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균형을 좀 유지하고 있었죠. 내가 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 너 딴 거 하느라 계속 지금 조는 거 막 졸면은 막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똥말똥하게 있고 일도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욕 안 먹으려면 그렇죠? 인정받고. 그래서 두 가지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관리자가 되면 사실 회사에 더 비중을 많이 둬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윤리적으로 용납을 할 수가 없다. 회사에도 폐를 끼치는 거고 내 자신으로 떳떳하지 못하다. 그래서 관리자가 되기 전에 이제 바로 나왔고 재밌었던 거는 나오는 날도 12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비행기를 탔죠. 제가 해외 전시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날 12시 50분에 퇴사 메일 쓰고 그 당일 인사 다 돌고 저희가 600명 있었으니까 인사 다 돌고 딱 그만두고 3일 후에 비행기 타서 정말 정신없이 시작을 했죠. 근데 주변에 창업하신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시면서 좀 두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언제쯤 딱 창업을 하시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느끼셨는지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저는 초반이 제일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근데 제가 지금 창업으로 대박이 났다? 아니거든요. 언제 또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운이 좋아서 첫 해에 수익이 났어요. 그것도 꽤 많이. 그래서 막 언론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또 말아먹었어요. 내가 저 한지 저거 한다고 막 비싼 막 재료 막 몇백만 원치 사고 막 얹혀놓고 팔리진 않고 이러한 걸로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만큼 만회해야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이클은 반복이 됩니다. 대신에 그 한번 점핑을 하는 그 순간은 온다고 해요. 제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와 같은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이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시도죠. 그래서 벤처 사업을 안정 때문에 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래 산다니까요. 내가 진짜로 인생에서 이러한 그 이정표를
계속 찍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인연도 만나고 실패도 만나고 성공도 만나고 이렇게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그 속에서 나의 자아실현을 한다. 그러한 게 사업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보람은 뭐냐면 내가 만드는 사업이 새로운 생태계를 창출한다면, 예를 들어 K디자인이라는 게 없었는데 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공예 직업은 공예가로서 그냥 작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품으로 연결을 해서 유통망이 생긴다 하면 공예가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고용을 창출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참 보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무언가 없던 거를 만들어내고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에요. 네. 지금 K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K디자인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좀 세계에서 전체적으로 좀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처음 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일단 호기심이 있죠. 그래서 뭔가 하나 집어왔어요. 기념품으로 사서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름에 또 필리핀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작년에 봤던 거기에 갔는데 아직도 똑같은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사겠죠. 네. 흥미가 없겠죠. 사실 K디자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K디자인 하면 뭐지? 라고 할 그 정도 상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외국에서 친구가 왔어요. 선물을 사야 됩니다. 어딜 가십니까? 뭐 인사동. 근데 인사동 갔는데 막 버선 2개 있는 열쇠고리 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겠어요? 그냥 싸서 사주는 거지 베스트 옵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제품이 뭐 샤넬이라는 브랜드에서 해외에서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면은 선물로 주는 거, 아니면은 공공기관, 뭐 한국수력원자원 회사나 아니면은 국내 굴지의 법률회사 이런 회사들이 해외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선물로 내는, 인사동에선 살 수는 없는, 사기 싫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들이 한국의 단청의 진정한 뜻이 뭔지, 한지가 얼마나 좋은지, 장판지는 오칠의 효과로 얼마나 생활방수 기능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써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제품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갔는데 똑같은 거 있으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순환이 되고 발전이 되는 모습을 우리 자체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거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시장은 작고 기회가 적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전통 공예를 3대째 몇 대째 하셨던 분들과 지금 현재 디자인 졸업생이 엄청 많아요. 아시죠? 지금 무엇을 할지 갈팡질팡 잘 못 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시장을 발전시키고 깨어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은 정부가 처음에 인큐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아, 저 말 긴데. 여러 마디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 마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계시는 청년 여러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좌절하는 건요, 여러분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성세대들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말 힘든 판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합리화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출발선은 각자 다르고 주어진 상황은 다르지만 누구든 자유롭고 성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도전하시고 마음껏 자신을 던지시고 마음껏 실패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이 세상은요, 가끔씩 뭐 돌뿌리도 있고 유리 조각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와 같습니다. 놀이터에서 논다고 넘어진다고 죽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회가 놀이터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도전하시고 마음껏 나래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정말 도전 정신이 무엇인가를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잊고 있었던 우리 소중한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까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